지금으로부터 약 4년 전 당시 한 40대 A씨는 여기 한 지식산업센터 건물 지하 1층 상가 한 곳과 사무실 6곳을 분양받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잔금을 치르기 위해 무려 10억 원에 달하는 막대한 대출을 받았다는 것인데 2026년 수도권 지식산업센터 공실률은 55%, 탄탄대로만 펼쳐질 거라 믿었을 A씨는 과연 어떻게 됐을까요? 오늘 저 여우대장이 나와 있는 이곳은 경기도 구리시 갈매동입니다. 이 갈매라는 지역은 원래 개발이 제한된 그린벨트로 묶여 있었지만 2009년 보금자리 주택지구로 지정되면서 본격적인 개발이 시작됐습니다. 서울과 바로 맞닿아 있다는 뛰어난 입지 덕분에 개발 초기부터 많은 관심을 받았던 곳이죠. 특히 갈매는 주거와 일자리를 함께 갖춘 자족도시를 목표로 아파트형 공장이라 불리는 지식산업센터가 대거 들어서기 시작했는데, 그 결과 지금은 좁은 부지 위로 수많은 지식산업센터 건물들이 빼곡하게 들어선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당시 지식산업센터들은 안정적인 임대 수익과 풍부한 배우 수요를 앞세워 대대적인 분양 홍보를 이어갔고, 이에 많은 사람들이 노후자금과 퇴직금은 물론 대출까지 받아가며 이곳에 투자했죠. 하지만 지금은 그 선택을 뼈저리게 후회하는 분들이 거리에 넘쳐납니다. 이곳은 갈매 지식산업센터들이 모여있는 곳. 야, 건물 하나하나 규모가 장난이 아니죠. 그런데 상권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입구 횡단보도 쪽부터 공실이 한가득 보이기 시작합니다. 유리창마다 임대 홍보물이 징그러울 정도로 붙어 있고 거리엔 오가는 사람 하나 없이 조용하기만 합니다. 안쪽으로 들어가 봐도 역시 영업 중인 가게보다 텅 빈 점포가 더 많은 모습. 오랜 시간 공실로 방치돼 먼지가 한가득 쌓인 곳부터 문을 닫고 철거조차 제대로 하지 못한 채 집기들이 그대로 남아있는 가게들까지, 장사가 되려면 기본적으로 거리에 오가는 사람들이 있어야 할 텐데 그건 뭐 상황이 정말 좋지 못해 보이죠. 여기 한 지식산업센터 건물 내부로 들어가 보니 한쪽 엘리베이터에는 전기요금 체납으로 가동을 중단한다는 안내문이 붙어 있고, 위쪽 사무실 복도도 햇빛만 조금 들어올 뿐 어두컴컴합니다. 몇몇 사무실은 이미 사람 발길이 끊겼는지 주인에게 닿지 못한 우편물 안내서와 단전 안내문만이 문 앞에 덩그러니 남아 있습니다. 현재 이 갈매동 일대에서 확인되는 상가와 사무실, 창고 매물은 무려 3,000호실에 달합니다. 실로 엄청난 숫자인데요. 최근 몇 년간 수많은 지식산업센터가 한꺼번에 공급됐지만 정작 이 공간을 채워줄 기업과 임차인 수요는 그 속도를 따라가지 못했고, 결국 이렇게 감당하기 어려운 규모의 공실이 쌓이게 된 것이죠. 그리고 이러한 공실이 장기간 이어지면서 임대료 역시 입주 초기와 비교해 상당히 낮아진 상황입니다. 실제 여기 인터넷에 올라온 매물들을 살펴보면 전용 면적 3평에서 4평 남짓한 소형 지식산업센터 호실들은 저렴한 곳의 경우 월세가 20만원대 초반부터 30만원대에 형성돼 있고, 전용 면적이 10평을 넘어가는 호실도 월 40만원대에서 50만원대로 찾아볼 수 있었습니다. 수도권 신축 업무 시설이라는 점을 생각하면 확실히 저렴해 보이는 가격인데요. 하지만 이렇게 임대료가 낮아져도 여전히 많은 상가와 사무실을 다 채우기엔 역부족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런 차가운 현실 속 매달 대출이자와 관리비를 떠안은 채 하루하루 힘겹게 버티고 계신 분들도 적지 않죠. 여기 대로변과 맞닿아 있는 한 대형 지식산업센터, 지하 5층부터 지상 10층 규모의 연면적만 무려 3만 2천 평에 달하는 2022년 사용 승인을 받은 건물입니다. 지어진 지는 벌써 4년 가까이 된 만큼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았어야 할 텐데, 역시 건물 곳곳엔 공실이 가득합니다. 과거 이곳의 여러 분양 홍보물을 살펴보면 서울에서 불과 1km만 이동하면 도착할 수 있는 뛰어난 입지와 인프라를 갖췄고, 인근 각종 개발 호재와 교통의 편리함까지 강조하면서 임대 수익은 물론 추후 시세 차익까지 기대할 수 있다는 달콤한 말들을 쏟아냈습니다. 그리고 이에 수많은 사람들이 70%에서 80%에 가까운 대출까지 받아가며 이곳에 뛰어들었죠. 지금으로부터 약 4년 전 당시 한 40대 A씨는 이곳 지하 1층 상가 한 곳과 지식산업센터 6곳, 총 7호실을 분양받게 됩니다. 이 A씨가 분양받은 지하 1층 상가의 면적은 9평, 나머지 사무실은 3평대부터 12평대까지 다양했는데요. 하지만 문제는 이 A씨의 자금이 충분하지 않았는지 해당 상가와 사무실을 담보로 10억가량의 대출을 받아 잔금을 치렀다는 겁니다. 확실히 개인이 감당하기에는 상당한 규모의 대출이었지만 A씨는 분양 홍보물에 적혀있던 것처럼 임차인만 들어오면 다달이 들어오는 월세로 대출이자를 내고 추후 시세 차익까지 기대했을 겁니다.
그렇게 A씨의 상상대로만 됐다면 좋았겠지만 현실은 앞서 보신 것처럼 공실이 넘쳐나기 시작했고 임대료 역시 처음 기대했던 수준보다 크게 낮아졌죠. 그 사이 매달 핸드폰으로 울리는 대출이자 납부 알림과 관리비 통지서, 설상가상으로 코로나19 이어진 물가 상승과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의 여파까지 겹치면서 금리까지 가파르게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빚은 어느새 눈덩이처럼 쌓여갔고 결국 이 A씨는 2024년 법원으로부터 파산 선고를 받게 됩니다. 이후 이 A씨 소유의 상가 한 곳과 사무실 6곳은 결국 경매로 넘어가게 됐는데 최초 감정가는 다 합쳐서 12억 6,800만 원이었지만 최종 낙찰가는 4억 9,200만 원으로 감정가보다 무려 61% 떨어진 가격에 주인이 바뀌게 됩니다. 그런데 정말 안타까운 점은 지금까지 말씀드린 이야기가 여기 수많은 사례 가운데 단 하나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여기엔 여전히 언젠가 상황이 나아지기를 바라며 힘겹게 버티고 계신 분들도 있고 끝내 대출 부담을 이겨내지 못한 채 무너지고 있는 분들도 적지 않죠. 물론 지금 모습만 보면 누가 이런 곳에 대출까지 받아가며 투자를 하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당시 분위기는 지금과 전혀 달랐습니다. 부동산 가격이 하늘 무서운 줄 모르고 치솟던 2020년부터 2022년 사이 저금리 기조가 이어지는 가운데 아파트를 중심으로 각종 부동산 규제가 강화되자 상대적으로 규제가 적었던 지식산업센터가 새로운 틈새 투자처로 주목받기 시작했습니다. 분양가의 7, 80%까지 대출이 가능했던 데다 월세 수익과 시세 차이까지 기대할 수 있다는 홍보가 이어지면서 많은 투자자가 몰려들었죠. 그리고 그 결과 전국 곳곳에 지식산업센터 공급이 폭발적으로 늘어났습니다. 하지만 늘어도 너무 많이 늘었고 기준금리 인상과 경기 불안까지 겹치면서 상황은 완전히 뒤바뀐 것. 높은 대출을 끼고 지산이나 상가를 분양받은 수분양자들은 임차인조차 제대로 구하지 못한 채 대출이자와 관리비, 세금까지 고스란히 떠안게 됐고 결국 하나둘씩 한계에 내몰리기 시작한 겁니다. 실제 한 언론 보도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전국 지식산업센터 경매 진행 건수는 1576건으로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5배나 급증한 수치입니다. 또 평균 낙찰가율 역시 급격하게 내려앉아 50% 초반대까지 떨어졌고 수도권의 경우 전체 공실률이 55% 수준까지 치솟았다고 하니 여기 물리신 분이 얼마나 많을지 가늠조차 가지 않습니다. 한쪽에서는 집값 상승과 주택 부족을 걱정하고 있는데 다른 한쪽에서는 이렇게 멀쩡한 신축 건물 수천 호실이 주인을 찾지 못해 비어 있다는 사실이 참 아이러니하게 느껴집니다. 이에 최근 정부도 공실인 지식산업센터를 임대주택으로 바꿔 공급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다만 지식산업센터는 애초에 사람이 거주할 목적으로 지어진 건물이 아니다 보니 주차나 난방, 내부 구조까지 해결해야 할 문제가 한두 가지가 아닐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도 뭐가 됐든 이렇게 방치되고 있는 공간들이 새로운 쓰임을 찾을 수 있기를 바라며 오늘의 영상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여우대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